자, 14장 유전자 발현.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로부터 그 유전자의 본체는 그러니까 원핵세포건, 진핵세포건, 유전자의 본체는 DNA인데 DNA부터 RNA를 만들고 그 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단백질까지 가지 않고 RNA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rRNA, tRNA, 그리고 작은 RNA들, 마이크로 RNA. 그래서 108페이지 왼쪽 컬럼 두 번째 줄에 훈령이 뭐니 훈령이 번역이 있다고 하고 있어. 뭐 군대냐? 그렇다고 지령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DNA 그 암호가 mRNA 코돈으로 전사가 되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진핵세포에서는 물론 진핵세포는 핵 안에서 전사가 되고 그리고 세포질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데 핵 속에서 전사 후 가공 과정이 일어난다. 네, 그런 내용들을 차츰 볼게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복습란 DNA에 의한 단백질의 생성, 물론 DNA가 직접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한다. 그런데 괄호에 어느 때는 단지 RNA 생성, 아까 얘기했던 rRNA나 tRNA, 마이크로 RNA 등은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난다. 그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RNA들은, 그러니까 mRNA가 아닌 다른 RNA들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즉 어떤 건 또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밑에 세 번째 줄에 1유전자 1효소설. 비둘과 데이터 및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해서 1유전자 1효소설을 밝혔죠. 붉은빵 곰팡이를 이용하는 것은 붉은빵 곰팡이가 반수체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라는 효과가 바로 일어나죠. 만약 EN 상태라면 두 개의 두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만, 즉 대립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정상인데 하나에서만 그것이 돌연변이라서 그것이 열성이라면 이 우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돌연변이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수체인 것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1유전자 1효소설에서 그 맨 밑에 줄 1유전자 1단백질설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다음 컬럼의 두 번째 줄에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바뀌었다. 그런데 괄호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체 스플라이싱과 RNA를 암호하는 유전자는 예외이다. 그런데 유전자, 그러니까 대체적 스플라이싱은 유전자보다 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뒤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사와 번역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쭉 내려와서 마지막 문단에 원핵세포에서는 핵이 있다 없다.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원핵세포에는 핵이 없어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난다.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진핵세포는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핵 밖에서 해독이 일어난다. 진핵세포는 전사 해독이 시간 및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109페이지 가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7번째 줄에 코돈은 비주형 가닥에 있는, 찾았어요? 코돈은 비주형 가닥에 있는 DNA 뉴클레오타이드상의 새 염기를 지칭하는데, 이는 U 대신 T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mRNA와 똑같다. 물론 코돈은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내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할 때 그 mRNA에 있는 염기 3개씩의 정보,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그 3개씩의 정보를 코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DNA상에서는 코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코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DNA가 있으면, 자, 1번, 2번 있을 때 2번을 주형으로 해서 3번 mRNA가 만들어졌다. 그럼 2번과 3번이 상보적이죠. 그리고 또 2번과 1번이 상보적이죠. 그럼 1번과 3번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주형 가닥이고 1번이 비주형 가닥인데, 그럼 이때 mRNA의 염기 서열은 비주형 가닥과 동일하다. 단 여기가
우라실 때 여기가 팀이니까 빼고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을 코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는데 그래서 이 mRNA를 센스 가닥, 센스 스트랜드라고 한다. 그럼 이때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센스냐? 1번이 센스다. 됐죠? 그 다음에 쭈르륵 내려와서 핵심 문제 14.2에 위로 올라가서 7번째 줄에 아모는 흔히 중복되기도 하는데 이는 한 아미노산을 명시하는 코돈이 하나 이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를 들어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UUU가 페닐알라닌을 지정을 하는데 UUC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한다. 이걸 중복성이라고 합니다. 요 세 번째 염기는 조금 달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있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그것을 중복성이라고 하고 그런데 아모는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 이 말은 이 UUC가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